요진이 구마라습 3장을 구자국에서 맞이드립니다. 그 구마라습은 어떤 사람이냐? 구자국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요 어머니는 구자국 왕의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퍽 훌륭한 분이네요. 그래서 이 코차라는 나라가 서역에 속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디서 보면 중국 신강성 지방의 일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지 중국으로 볼 때 아주 변두리인데, 그러한 이 가문에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성장해서 두뇌가 원판 좋아서 대단히 참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런 불교 대학자입니다. 요 밑에 본문이어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하루에 10만 2천 글자 그랬습니다. 10만 2천 글자를 외웠다 한다. 전진왕 부견이 이 여광 장군으로 하여금 구자국을 침노하여 이기고 그 나라의 불교학자인 구마라습을 데리고 양주까지 돌아왔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전진왕 부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법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요 앞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른바 이 5호 16국, 요 지금 중국의 서남부 구석, 중경, 신강성 그 일대의 구석대에 지금 이 변방나라가 참 명멸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자기들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른바 제가끔 원교 근공의 정치를 제가 폈던가 본데, 그래서 이 전진왕 부견의 사람이 야심만만해서 불법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고 불교적 위대한 학자를 받아들이고 싶어서 일변 구마라습을 서역에 가서 이제 모셔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맞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변두리 나라지만 이리로 불법을 보내서 자기네 존재를 알리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진왕 부견,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내보니 부견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불법을 보내는 동시에 여광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구자국을 침노하여 이기고, 구자국에 지금 구마라습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불교학자인 구마라습을 데리고 양주까지 돌아왔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부견이 패망하고 벌써 그 여광이 전쟁을 해서 구마라습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도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자기가 섬기던 나라 벌써 이 부견은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하고 후진의 요장이 임금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 요진을 후진이라고도 하죠. 그 자리에 이 요장이 된 사람이 후진을 세웠더라 그런 얘기죠. 되었으므로 여광은 장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장에서 독립하여 그 자리가 고장이던가 보죠. 독립하여 양구강이 되었다. 양구강. 그러므로 나습은 고장에서 15년의 세월을 허송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광이 세운 양구강 치하에서 15년의 세월을 허송하다가 후진왕 요흥의 초청을 받아, 후진은 이 요장이 세운 요흥이죠. 그 나라의 후진이죠. 요흥의 초청을 받아 장안에 이르르니, 때는 후진의 홍시 3년 서력기원 401년 12월이다. 이때 나습은 한어에 능통하였고, 요게 지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요 15년 동안 고장에서 아무것도 못 거니는 동안에 서역말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동시에 중국말을 배울 기회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어에 능통하였고
기왕에 번역된 경전에 잘못된 것도 많이 발견하였다. 진왕은 당시의 고승, 진왕은 용입니다. 고승과 석학 800여인을 모아서 나스부의 지도를 받아 구역을 교정된 말은 과거에 이미 번역된 경전들을 망라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또 새로 여러 경론을 번역하였음에 그의 역장은 그대로 경론의 강의장이 되었으므로 역장, 여기서 역장이란 말은 경을 번역하는 이 도량을 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 서울 봉헌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역장 그렇게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경 번역하는 분들이 드나들면서 토론도 하고 경도 번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의 역장은 그대로 경론의 강의장이 되었으므로 항상 3,000여인이 모이어 강서를 들었다 하니 그의 학문과 덕망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경도 번역하고 강의도 하고 그것이 겸행에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번역이 한 번 나옴에 구역의 경로는 마치 태양의 광명 밑에 모든 빛이 빛을 잃은 듯 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역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나집의 구마라습의 입장으로 볼 때 그 구마라습 이전에 번역된 것들인데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전에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었던가 보다, 많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3페이지 끝에서 다시 줄 나습 3장에 여기서 이와 같이 3장이라는 말이 또 처음 나오네요. 구마라습에다가 3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달아주는데 3장은 요 앞에 시간에서 봐서 알겠지만 3장은 정률론 3장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거 인칭으로도 3장 그립니다. 다시 말하면 정률론 3장을 번역하는 사람을 역경가를 3장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률론 3장 그 자체가 그 역경가 한 분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요즘도 뭘 많이 사람이 알면 백과사전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이는데 옛날에도 이 정률론 3장을 그대로 번역하는 분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정률론 3장이다 그런 뜻으로 그분을 호칭할 때 3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십 3장의 번역으로 유명한 것은 대품반야경 27권, 또 소품반야경 10권, 또 금강반야경 1권, 인왕반야경 2권, 묘법연화경 8권, 유마경 3권, 넘삼매경 3권, 아미타경 1권, 유교경 1권, 대지도론 100권, 중관론 4권, 12문론 1권, 백론 2권, 그 다음에 십주 비바사론이 14권, 성실론 20권 등 70여 부 300여 권이나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0여 부란 말은 이 종류란 말, 부란 말은 종류입니다. 종류. 종류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대품, 금강 이런데 그러면 그 종류마다 권수가 어떤 것은 한 종류 한 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한 종류가 100권 또는 두세 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권수는 달라지는데 70여 부 300여 권입니다. 70여 부 300여 권이면은 대단히 많은 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권도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 권도 상당히 내용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게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4페이지 둘째 줄, 이 경론 중에는 나습 전에도 번역되고 후에도 번역된 것이 있으나 나습의 번역만이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습의 번역이 가장 뛰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전원 낙수 흘러가는 말로서 구마라습은 이와 같이 15년 동안
15년 동안 중국에 와서 이 고장이라는 땅에서 호송세월을 합니다. 그런 동안에 이 중국 말과 중국 글에 능통해서 구마라습의 번역은 대체로 이 글이 그 유창을 합니다. 한문이 유창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대담하게 한문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중복되는 것 같은 것은 대담하게 확 추려버립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 또박또박 있는 것들 그냥 내지 그런 말로 확 추려버리기도 하고 모두 그래서 이 구마라습은 습의 번역은 대체로 한문을 이루는 사람들이 기질에 과히 거역되지 않게 그 반응이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한문으로도 아주 훌륭한 이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마라습 얘기는 끝나고 나습 3장보다 150년쯤 후에 인도 스님으로서 중국에 와서 많은 번역을 하여서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준 이는 진제 3장이다. 진제. 중국에서 온, 중국으로 온 이 진제 3장. 진제 3장은 지금 이게, 이 원어로 구나라타라고도 하고, 또는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파라마르타라에서 PARAMARTHA 그래서 이 진제 그러니까 진제라는 것은 이 파라마르타를 이걸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말씀제자죠. 그 참 말씀을 한 분이 얼마겠죠. 진제 3장 또 이분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진제는 어떤 사람인가? 진제 3장은 양의 태청 2년 548년에 중국의 건강이 배로왔던 얘기죠. 건강이면 지금 이 중국 동남단 의 해안 도시입니다. 건강에 왔으나 불행하게도 전쟁이 많은지라 이곳 저곳으로 옮아다니면서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으므로 무한한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난 다니면서 경번역하는 이분이 특색입니다. 그는 양과 진의 이대에 걸쳐 그러니까 송제양진 하는데 이게 지금 남쪽에 이 송제양진 남쪽 구석에서 이건 저희 56과 좀 달라서 시대를 좀 뒤에 들어가서 이 송제양진입니다. 요 양과 진 두 대에 걸쳐 번역한 경론이 64부 278권 그래서 거의 구마라십의 이 분량을 따라가죠. 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승론 3권을 번역하며 또 성론 15권을 발표하여 섬론종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여지껏 이 섭대승론이라는 논 3권을 번역하고 그 섭대승론을 해석하는 성론입니다. 이거는 섭대승론 강의본이에요. 이걸 자기가 지어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섭대승론의 그 특징과 여러 가지를 강의를 하면서 그 해석서를 내서 섭론종이라는 것이 이 진제 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섭론종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는 얘기할 겨를도 없고 나도 잘 모릅니다만은 섭론종이 이 중국 불교의 큰 비중을 차지해 내려갑니다. 또 대승기신론을 번역하여 불교 천리의 대정을 알려준 것은 큰 공로가 되었으며 불교를 지금 알고자 하면은 대승기신론을 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대승기신론도 몇 분이 번역한 게 있는데 이 진제 3장이 번역한 것이 가장 좋고 타당해서 이 기신론 하면은 진제 3장의 번역을 누구나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은 불교를 교리를 소개하는 그런 그 소책자로서 불교 천리의 대정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하나마 만법유식 또 그 다음에 심해무법의 유식사상을 전한 것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제3장에 의해서 만법유식 심해무법 이건 유식사상인데 유식이란 말은 이 지금 육아유식해서 이거 지금 이 상종이라고 하죠. 이 상종. 다시 말하면 불교의 이 심리관계를 숫자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분류해 나가는 일종의 심리 분석학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경전도 번역한 것이 큰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저들어진 사업으로서는 섬론종을 세웠다는 사실, 또 대승기신론을 소개해서 불교의 대종을 알려주는데 큰 몫을 했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은 유식을 소개해 줬다는 사실이라고 하겠고, 번역한 업적으로서 64부 278공이라는 경이 그의 손에 의해서 번역돼 나왔다.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에 진제 3장 뒤 34페이지 끝에 둘째 줄이네요. 3장 뒤 70년쯤 되어서 중국 사람으로서 이상은 인도 서역 사람들이 넘어와서 번역한 것이고, 중국 사람으로서 큰 번역가가 있었으니 그가 곧 당삼장이다 그랬습니다. 당삼장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서유기나 이런 거 서유기죠. 그러니까 서유기에서 나오는 소위 대당삼장 이렇게 나올 때 삼장법사 이렇게 부르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현장이니 현장, 원 이름은 현장인데 당나라 때의 불경을 많이 번역하니라고 해서 현장글이죠. 그래서 이 현장 3장은 현장법사는 629년 그러니까 뭡니까 600년경에 그러니까 이 생존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으로서 지금 번역을 하자면 인도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현장인이 진제가 번역하여 전하는 유식교리에 명확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 유식학을 진제가 번역해내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깊이 연구하려고 인도에 유학할 뜻을 내었다. 당시의 인도 유식학은 생명과 바꾸는 이 큰 일이었던 것을 안다면 그의 큰 뜻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이 이렇게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 얘기인데, 유식학은 요에서도 잠깐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만법이 유식 1만가지 모든 법은 우리의 식심 하나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유식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심의 무법이라는 게 따라붙죠. 마음밖에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유식학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학문이 6세기경 인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좀 자기들의 학문을 이 영역을 쌓고 그야말로 이 상아탑입니다. 탑을 크게 세우고 탑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탑으로 보기 위해서인 거지만 인도에서는 크게 건물의 일종이죠.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가 책을 집어넣어 놓고 학자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일부 사람이 와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훔쳐내거나 국법으로 금할 정도로 그렇게 엄명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으로서 그걸 배우러 간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배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다 퍼뜨려야 되겠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생명과 바꾼다. 다시 말하면은 요즘 무슨 이렇게 이 전쟁 상태에서 상대방의 적국에 가서 탄약고해가 탄약 얻어내기 많지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먼 길에 가서 책을 구해가지고 경을 구해가지고 올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인도에 유학하는 길을 떠난 것은 당의 정관 3년 629년이죠. 그 6세기경이라고 했죠. 그때 나이 28세.
629년에 28세니까 이건 뭐 나이를 꼽아서 600하늘산에서 601년경에 태어났네요. 였다. 인도의 130나라의 방방곡곡을 지내다니며 법을 구하기 17년 만에 불교에 관한 경론 520지를 얻어가지고 정관 19년의 장안에 돌아오니, 그래서 이거 지금 정관 3년에 나가서 19년에 돌아오니까 전후 16년이라 그러는데 맞죠? 전후 16년의 긴 여행입니다. 520지라는 건 방대한 책을 짊어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적화 같은 데나 어디 볼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스님이 장등에다 그 책을 잔뜩 짊어지고 그 책진 끝에 이렇게 등을 하나, 초롱불 하나 달고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삼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짊어지고 오는 그 모습이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장안에 돌아오니 조야가 교회에 나가서 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은 이제 뭐는 굉장한 큰 그 뜻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죠. 그는 중국 사람이니 한문에 능한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인도의 풍속, 습관, 문물에도 능통하였으므로 그 안목으로 구역의 경륜을 볼 때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구마라습이 볼 때에는 그 이전에 번역된 것이 잘못된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또 현장이 와 볼 때는 이 구마라습까지도 포함해서 번역이 잘못된 것이 보였다. 그런 얘기.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이 또 일단 또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도 다시 또 포함해서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특히 이 구마라습과 이 현장의 특징은, 구마라습이 뭐 그 경 자체를 번역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구마라습이 그 경을 번역해 나가면서 똑같은 얘기가 중복된 부분은 전부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현장도 그렇게 그 빼버리면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허구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천신지기가 창밖에 나타나서 소중한 불경을 한 구절 한마디라도 빼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이런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또 어떤 게 특색이냐면, 이 문법에 충실하고 원어에 충실하고 원전에 충실했다는 게 현장의 번역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현장 이후의 번역을 현장을 기점으로 해서 신역시대라고 이렇게 새신, 요 밑에 나옵니다만은 시대라고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신역시대에는 그 원문의 문법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가령 원어를 갖다가 음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서도 이제 이 구마라습 때와 달라서 이 현장 이후로는 그 원역의 그 원어에 가깝도록 음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석가모니 불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또 이제 그 구마라습을 석가문 이제 그래 버리는데, 여기 이 양반은 석가문이 아니어서 그 언어의 샤캬문이 아니 비슷하게 이렇게 이 한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음역을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냥 빼지 않고 원어에 충실하고 문법에 충실하다. 이래서 그의 안목으로 구역의 경론을 볼 때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장경을 새로 번역할 큰 원을 세우고 대반야바라밀경 600권과 대반야바라밀경 600권이면 이거 대단히 그 많은 숫자죠. 600권이라는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반야바라밀경이 다 번역하면 600권인데, 이 구마라습은 이른바 이 대품반야라 해서 200권으로 조져버렸다 그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 보다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립니다. 가라니까는 안입이 설 수 있는 이와 색성향 비촉법과 뭐 온과 12처와 뭐 보트가라와 뭐 12무화와 이런 얘기가 한 번이 나와. 이 책 한 권보다는 그런 얘기가 수십 번 나오는데
구마라습은 그걸 어떤 그 약자 기호를 써가지고 싹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현장은 줄이지 않다 보니 600권이 되고 구마라습은 줄이다 보니 200권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600권과 소승교의 모든 논장과 유식론, 인명론 등 다 경전 이름들입니다. 유식론은 여기서 얘기한 그 시간에 얘기한 유식 일체 만법 유식을 도리죠. 그리고 인명론 논리학이죠. 등 75부 335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간에 얘기한 구마라습이 60여 부에 300여 권이라 했는데 아마 분량으로 조금 많았던가 봅니다. 이리하여 현장 이전의 번역을 구역이라 함에 대하여 현장 이후의 번역을 신역이라 한다. 새 시대의 번역이죠. 이 밖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번역가가 있으니 인도의 고승 불공삼장이다. 그랬습니다. 불공삼장. 이분은 밀교를 번역한 거죠.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는 주로 밀교에 관한 경전을 번역하였다. 불공삼장 이전에도 밀교의 경전이 번역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것은 지금 이 밀교를 그 이전에 번역했지만 다른 경전을 번역하던 분이 곁들여 번역하는데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고, 이 불공삼장은 원래가 밀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진원 무슨 다란이가 드는 분들이죠. 순전한 밀교의 사상을 전하는 불공삼장으로서 많은 밀교의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의 밀교를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양나라 때 진제삼장이 섬론정을 세웠다고 하는 게 하나의 종파를 세우는 그 동기가 됐다면 여기 불공삼장은 밀교를 세우게 한 동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 그럴 때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온 것은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일방 때의 중국의 전진왕 부견. 부견은 지금 저 위에서 그 구마라습을 중국으로 데려온 사람이죠. 부견이 스님 순도라는 스님입니다. 순도와 불상과 불경을 보내온 데서 비롯하였다 그랬습니다. 오시가 되었지만 부견이 그 16국대의 한 이 군소왕으로서 불교를 우리나라에 알림으로써 자기네 존재를 알리는 그런 그 예교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냈다 봐야겠죠. 그 불경과 이걸 보냈는데 그때 어떤 불경이 왔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비롯하였다. 그때 전해온 불경은 한역본이지만 우리 민족은 그때 글을 가지지 못해서 한문 그대로 불경을 공부한 것이다. 그때로부터 1000여 년 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시면서 1457년에 간경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수능엄경, 묘법연화경, 원각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번역한 것이 불경 번역의 시초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불경이 쉽게 말해 한자에서 한글로, 말하면 옛날 언문이죠. 언문으로 번역된 것이 이렇게 세조대왕 때의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조대왕 그러면 그 단종의 그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은 1457년 연대를 기억하시죠? 이 연대에 간경도감이라는 그 관청을 국가적으로 세우고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 불교인들 스스로가 그때는 재정 능력도 있고 한데 경을 좀 번역해서 자율적으로 한글 경전, 우리말 경전을 소화하는 데에 앞장섰더라면은 불교가 좀 이렇게 자체를 지키는 그런 그 힘이 있는 종교로 육성했을 텐데, 불행하게도 참 아는 것만보다는 낫지만은 이것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한글 즉 언문을 반포고 언문을 보급시키기 위한 방법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번역돼 나왔다는 것은 우리 불교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씁쓸한 맛이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시초가 이 간경도감에서 나온
순엄경, 묘법연화경, 완각경, 한경, 암타경 등이 되겠고, 그 후에는 백룡성, 뭐, 그 후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정조대왕 때 뭐, 은징경을 번역해냈던가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없었던 건 아닌데, 백룡성 안진호 스님이 개인의 사업으로 화엄경, 유마경, 법화경 등을 번역하였고, 최근에는 조계종 사업으로 동국대학교의 역교원을 보설하고, 1965년부터 한글 대장경을 번역 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책이 동국역정원에서 나오는 책인데 이 불교의 깨목이 장판인데 1965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역경오늘날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